네, 안녕하세요.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는 문제 16번 전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두 번째는 16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고나 차이분과는 시간이 많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잘 푼다고 해도 계산 과정 때문에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 물어보는 게 1년도, 2년도 둘 다 동시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과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자고나 된 차이분과를 포함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해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차이분과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있는 자료들을 필요한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N평균 지출액에 대한 자료 구해보죠. 그럼 X1년도 공사기간 먼저 파요. 보실 때 X는 4월 1일부터 전체 광고 시점이 X년도니까 그럼 X년도는 9개월치고 그럼 지출액이랑 보조금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N평균 지출액 먼저 구해주시면 되죠. 구하면은 10만원 9개월치 매월 플러스 그 다음에 3만원 곱하기 2개월치 매월 플러스 딴 거 없으니까 MR 보조금 같은 거 없으니까 N평균 지출액 금액은 8만원 구했죠. 두 번째는 특정 차익금 구해주세요. 특정 차익금 뭐 있는지 보시고 A 있으니까 A X년도에 9개월치 있었죠. 9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0에서 여기다가 기재. 옆에 있는 이절 3% 곱해서 여기다가 기재. 그리고 이거 딴 데 쓴 데 있는지 없는지 봐요. 그 다음 은행에 딴 데 쓴 데 있는지 또는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여기는 2개월 동안 5, 6, 7, 3개월 동안 예치하였다 적혔으니까 3만원 곱하기 3개월치 해서 여기다가 기재. 그만큼 특정 차익금 지출에서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이 주어져 있으면 2% 이자율 주어져 있으면 2% 곱해서 여기다가 특정 차익금에서 빼주시면 되고 이자 수익이 주어져 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뺀 게 일반 차익금탕은 평균 지출액이에요. 8만원 마이너스 67,500원 플러스 7,500원 해주시면 2만원이 일반 차익금탕 평균 지출액. 한도 차익금 여기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R은 구할 때 일반 차익금 B는 8개월치 6만원 곱하기 8 나누기 12 여기 4만원 적어주시고 옆에 있는 이자 5% 곱해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적어주시고 그 다음 C도 있죠. C 4개월치 3만원 4개월치에서 여기다가 기재. 옆에 10% 곱해서 여기다가 기재. 그리고 나서 한도 체크는 2만원, 5만원 한도에 안 걸려요. 여기가 더 큰 경우에는 이자는 3,000원 나누기 5만원 해주시면 2%니까 곱하기 2만원 해주시면 일반 체크금 자본가는 1,200원 두 개 더 해주시면 전체 자본의 차이가 금액이 나오죠. 2025 마이너스 150 플러스 1,200 3075가 X1년도 그 자본의 차이가 금액이에요. 그랬으면 X년도 구해보죠. 여기는 정기 이전에 자본의 원가를 연평균 지출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년도 연평균 지출에 하나씩 똑같이 구해볼까요? 똑같이 다 지우고 틀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상태에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X년도 연평균 지출을 구하기 위해서 X년 초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을 먼저 구해주시면 10만원 플러스 3만원 13만원 완고 시점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13만원 10개월치 매월 플러스 그 다음에 2만원 얘는 9개월치 매월 플러스 2만원 그 다음 7, 8, 9, 10 5개월치 2만원 곱하기 5개월치 매월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2, 3, 4, 4, 2 맞나요? 잠시만 다시 해볼게요. 13만원 10개월치 매월 플러스 그렇죠. 아니죠 그 다음에 2만원 9개월치 매월 플러스 그 다음에 2만원 7, 8, 9, 10 7, 8, 9, 4개월치 플러스 해주시면 13만원 특정 차익금 X년도에 빠지는 부분 계산하면은 10월 31일까지니까 9만원 10개월치 해주시면 75,000원 적어주시고 옆에 있는 이자를 3% 곱해서 여기다가 기재. 그 다음 이거 딴 데 쓴 데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X년도에 쓴 데가 없죠. 없으니까 두 개 빼주시면은 일반 차익금 대 한경 평균 지출액금이 55,000원. 다음에 R 구하면서 바로 한도 체크. R B 있으니까 B는 6만원에 대해서 8개월치 4만원 적어주시고 옆에 있는 이자를 5% 곱해서 위에다가 기재. 그 다음 C는 X년도에 4개월치 3만원 곱하기 4개월치 해주시면 여기 만원 옆에 있는 이자를 10% 곱해서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5,000원 여기가 5만원인 경우에는 한도에 걸리니까 일반 차익금 자본가는 3,000원 두 개 더 해주시면은 X년도 자본 차익금가는 5,250원 해서 정답은 나오죠. 3075 50 5250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본 차익금가는 틀은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연평균 지출액 구할 거고 특정 차익금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항상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일시 예치하거나 아니면 다음 때 자산 운용하거나 다음 때 자금 운용하거나 한 개만 빼실 거예요. 빼고 나서 여기다 적어주시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일반 차입금으로 자본할 수 있는 연평균 지출액 금액 나오니까 R 계산하면서 R은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한 연평균 지출액 이자를 곱해서 이자비용 발생한 연평균 지출액 이자비용 파도 체크는 실제 이론상이었는데 그 중에 작은 금액 총 이자비용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대상 그 자본원가 해서 파도 체크는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 내에서 이자비용 내에서 자본화 수행을 할 텐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한도씩 가면 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여기서 바로 한도씩 해주면 돼요. 수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55,000원과 5만원 비교해서 더 작으면 한 대 걸리니까 3,000원이 일반 채권 자본화원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R한 금액이 일반 채권 자본화원가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본의 차이원가는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정답률이 높아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문제 17번은 충당부채에 대한 문제예요. 충당부채 회계는 항상 예상되는 자산의 유출이 있으면은 미리 예상되는 시점에 잡아줘요. 보시면은 물어보는 게 뭐지 보면은 X 1년 말 전후 상태표에 보고할 제품 보증 충당부채 금액을 구하시고 즉 앞으로 예상한 손실을 구해주시면 되죠. 자료에 X 1년 초에 3년 동안 품질 보증하기로 했다. 실제 발생한 품질 보증비는 10,000원이다. 기대가치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가 나와 있죠. X 1년 말에 예상되는 게 나와 있으니까 X 2년도 예상되는 금액 적어주시고 X 3년도 예상되는 금액 적어주시고 1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가치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현재가치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세무는 X년도에 1,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손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안 잡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다. X년 말 발생한 금액은 가중평균 1,800원 20%, 3,000원 50%, 7,000원 30% 해서 구해주시면 여기 396 X년도 구해주시면 3,000원 30%, 그 다음 4,000원 60%, 5,000원 10% 해서 구해주시면 3,800원 연도 많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X1년도 12월 31일을 같이 여기는 나누기 1.1 여기는 나누기 1.1에 2승 해주시면 평가계수 나와있으니까 곱하기 0.9091 곱하기 0.8264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3960 3960 곱하기 0.9091 메모리 플러스 3,800 곱하기 1.8264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 정답은 동그라미 2번 6,740원이 될 거예요. 충당부채가 여기 원래 다른 문제들은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고 함정자료가 있는 거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자. 문제 18번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예요. 유형자산 적으면 나오죠. 유형자산 물어보는 게 DP 감가상각비고 여기가 직접 관리하는 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문단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회계는 그 자산을 의도 가능한 용도로 이루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자산화시킨다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랑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를 보실 때 주셔야 될 거는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여기는 그 감을 익혀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기장치를 의도 가능한 용도라고 하는 거는 가져와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상태 그까지 얘기하죠. 거기랑 관련된 비용들을 구분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많이 봐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렵게 나오면 즉 우리 이거 바로 전 시험 23년도 세무사 시험에 재배치원가가 나왔어요. 재배치원가 기계장치를 배치하는 데 발생한 원가 기계장치를 우리 끌고 와가지고 배치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가동 전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화시켜요. 재배치원가는 이미 의도가능한 용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재배치원가는 그냥 별도 비용을 잡아요.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또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발생한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 생각할 때도 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감을 익혀주시는데 좀 더 중점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죠? X1년 7월 1일날 순장부 금액이 7,000원이 기기장치 교환도 있네요. 기기장치가 교환하면서 현금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5,000원을 인식하였다. 교환 회계 처리 먼저 해줘야 되죠. 교환 회계 처리할 때 제가 노하우라고 적힌데 교환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존재하고 두 번째 원칙인지 예외인지 따져요. 원칙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 둘 다 있거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얘기해요. 봤을 때 내가 주 세무적
세무가 제공한 사람이죠. 근데 세무의 기계장치 공정 가치가 국세의 기계장치보다 명백하다 가져간다. 제공하는 게 더 명백하다.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원칙에 해당할 때는 첫 번째 내 자산금액 나가는 금액 장부금액 기재 1,000원. 두 번째 손익인식 현재 공정가치 금액 얼마인지 생각해봐요. 현재 공정가치 금액 처분소식이 나있죠. 처분소식 원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만큼 손익을 인식해줍니다. 손익 나왔으니까 적어주시고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현금 추가로 지급하였다. 500원만큼 차대 안 맞는 금액을 그대로 내가 가져온 기계장치 금액으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금액 6,500원 정리 끝났으면 두 번째 지적관련원가 설치장소 준비원가 쓰기 위해서 직접 관련된 비용이죠. 자산화 시켜야 돼요. 500원만큼 설치원가도 마찬가지 500원만큼 자산원가 그러면 6,500원에 500원? 500원 더 하고 7,500원 이게 X년도 7월 1일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2년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죠. 연소학계법 생각한다 라고 적혀있으니까 구할 건데 한 번에 구하실 수 있죠. 이거. 한 번에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해법과 연소학계법은 삼각해야 될 금액 가지고 가자. 삼각해야 될 금액 가지고 가자. 연소학계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에는 6분의 3 하면 X2년도 7월 1일까지잖아요. 근데 X년도 6개월치 거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고 두 번째 2 하면 X년도 7월 1일부터 3년도 6월 30일까지니까 걸치는 부분 6개월치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X년도 당기비용 금액이 나오고요. 1.5 플러스 1 나누기 6 곱하기 7,000 보시면은 정답은 2917 4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 문제 응용해보면은 교환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자 우리 맨 마지막 가정을 바꿔볼게요. 국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가 세무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이런 말이 나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정리하실 때 내 자산 나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원래라면 손해인데 받은 게 더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그 받은 거에 대한 가치를 적어주세요. 여기는 공략 가치가 9,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순서로 바뀌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 즉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얘가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주고받은 현금, 네 번째가 손익, 네 번째가 손익. 손익은 차대 맞게끔 하는 금액 1,500원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거예요. 답이 달라지겠죠. 답이 달라지겠죠. X년도 7월 1일은 9,000원에 시절 관리원가 1,000원 더한 만원이 될 거고 정답은 총사각형의 금액 9,500원 곱하기 6 아까 똑같이 1.5 플러스 1 해서 답 고치면 답이 다르고요. 이게 교환에서 예외적인 경우에서 답 구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알아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경우를 다 알아서 각각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주시면. 문제 19번 주당이익을 구하라. 주당이익이고 기본 주당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 주당이익. 기본 주당이익 구하실 때는 첫 번째 분자 부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기본 EPS 물어본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빼야 될 다른 보통주 말고 다른 자본 항목의 손익들 생각해주면 전화우선주 있죠. 우선주가 5천주 있는데 자 배당금 얼마 지급해야 되는지 구해주시면 돼요. 배당금 기준에 전환된 전화우선주에 대해서는 전화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한다. 즉 가중평균하는 소리죠. 가중평균하는 소리 그거 가지고 다 구해주시면 돼요. 전화우선주 전환 시점이 X 1년도 12월 3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전체 다 했었으니까 5천주 곱하기 5천원 곱하기 10% 해주시면 5천주 곱하기 5천원 곱하기 10% 해주시면 그게 우선주 배당금 지급액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분모 정리해주시면 돼요. 분모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해주시면 되죠. 기초의 보통주 몇 주인지 보시면은 만주씩 이제 보통주에 대한 변동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병합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초 기준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8월 1000주 주식 배당 실시했다.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4월 1일 날 유상증자 실시하였다. 공정가치 금액이 만원이고 발행 금액이 5,000원. 저가 발행이죠. 저가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인지 기존 주주인지 말이 없는지 봐주시고 제3자면은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 기존 주주 또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하자마자 우상증자 한 걸로 효과 반영해주면 되죠. 자, 해볼게요.
4,000주 돈 받은 금액 얼마인지 구하면은 4,000주 곱하기 5,000원에 합이 2천만 원이죠. 요거 시장에서 사면은 나누기 만 하면은 2,000주밖에 못 사요. 그럼 나머지 2,000주는 유상증자 하자마자 유상증자 한효과 각 비율대로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하면 9대1이죠. 9대1 1,800주 여기는 180주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른 자료 보죠. 보통 주도편도 뭐 있는지 보면 9월 1일날 자기 주식 취득하였다. 자기 주식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빠지기 때문에 유통중인 주식에서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쳐주시면 돼요. 다음 12월 31일날 전화우선주 전환돼서 5,000주 발행되었다. 적어주시고 가중비를 내주시면은 분모에 적을 금액이 나와요. 정리 19,800 플러스 2180 9개월치 매월 플러스 4350 4개월치 매월 마이너스 5,000은 0개월치 그러니까 1998 정답은 나눠주시면 750만원 나누기 1998로 해주시면 정답은 375원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다른 개념들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희석 이런 것도 풀어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문제 21번 리스에 대한 문제 풀어보자. 문제 21번 리스에 대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무슨 리스인지 보면은 고정 리스가 그냥 고정 리스가 살짝 쉬운 문제. 자, 이거 흐름 자체를 좀 이해해보는 게 필요해요. 고정 리스로는 리스 제공자가 결정해서 주죠. 현재 내가 나가는 자산 전체 합쳐가지고 그만큼 리스 채권 받아야 된다. 차변 정해지고 그 리스 채권을 만들기 위한 각각의 알파값, 고정 리스로 값 구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현재 내가 리스하는 시점, 개시 시점에 내 자산 나가는 금액 정리해 주시면 200만원 공자 가치 금액 주어졌으니까 이만큼 돈 나가죠. 다른 리스 계에서 직접 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없죠. 없으니까 요만큼 받아야 되겠구나. 미래 받을 돈의 현재 가치 금액이 정해져. 리스 채권 정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리스 이용자의 신용도를 측정하죠. 봤을 때 저 사람은 10% 정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봤을 때 내재의 자율이 10% 그게 내재의 자율. 그 10% 가지고 측정한 현재 가치 금액이 200만원 되게 하는 값을 구해야 돼요. 봤을 때 리스료가 매년 말 수취한다. 3년 동안 매년 말 수취한다. 알파만큼 돈을 고정 리스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연장 매수 선택권이 리스 약정이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연장 매수 선택권 돈 받을 거예요. 연간 매수 선택권 돈 받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자를 알 수 있으니까 이자를 정했으니까 알파값 보여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정답은 10% 3년 40만원 곱하기 0.7513 그러면 300520 플러스 3년의 연금 현가 배수 2.4869 알파값이 200만원이 되게 하는 값 보여주시면 그게 정답이죠. 2.4869 해주시면 정답은 683329 683373 3번이 정답이죠. 이 문제 이제 변형해 볼게요. 만약에 기초의 고정 리스를 지급하는 경우에 답이 어떻게 될까요? 기초 고정 리스요. 여기는 변하는 게 없어요. 내 자산 나가는 거에 같이 그만큼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기초의 리스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여기 현금 흐름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알파 마지막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연가 매수 선택권 지급받을 금액 40만원 정해져 있으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죠? 300520 플러스 지금 당장 가는 돈 알파 플러스 알파의 예시장 알파의 1.12 이상 해서 답 보여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1 나누기 1.1 나누기 1.1 메모리 플러스 1 나누기 1.1 메모리 플러스 1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고 2.7355 정답은 200만원 마이너스 상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200만원 마이너스 제가 300520 연간매수 선택권의 현재 가치 나누기 2.7355 해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200만원 마이너스 300520 나누기 2.735 그러니까 기초 리스를 할 때 정답은 621 269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돼서 나와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 리스트도 한장 쉬운 문제예요. 리스트는 보통 재평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여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리스트여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24번. 이거는 저기 마지막이네요. 문제 24번. 자본에 대한 얘기죠. 자본. 그 중에서 우선주, 배당금, 참가 이런 거. 완전 참가죠? 부분 참가죠? 비참가. 1대.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분될 배당금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료 세팅을 먼저 할게요. 현재 X 1년 초 발행이고요. 개시. 그 다음에 3년 말 현재 자본금 구성이 같고 4년도에 3년도까지 배당을 결의했어요. 정리하실 때 우리가 전년도 일단 표시하고 단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보통주, 우선주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구하고 나머지가 보통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선주가 누적적이니까 누적적 원래 배당금 줘야 되는 금액이 200만원 곱하기 3%한 6만원씩 줘야 되죠. 6만원씩 줘야 되죠. 단기에는 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주고 나서 보통주도 배당금 지급해요. 800만원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지급하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배당 결연 금액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60만원에 160 빼면 현재 26만원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곱하기 자본금의 비율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1000만원 중에서 우선주 자본금의 비율이 200만원이죠. 구하면 얼마죠? 정리하면 52,000원. 그러면 이거 다 단기 배당금을 구해요. 단기 배당금이 112,200원이죠. 한도 체크.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단기 지급해야 돼. 배당금 금액. 한도가 5% 부분 참가적이니까 200만원 5% 하면 10만원이죠. 한도에 걸리는 경우니까 단기 배당금은 이만큼. 정기 배당금은 두 개 합친 12만원. 그러면은 전체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12만원 플러스 10만원 22만원이니까 60만원에서 나머지 뺀 금액 38만원이 정답이에요. 정답 2번. 이게 정답 38만원. 이렇게 구해주시고 2차 시험에도 이 정도까지만 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케이스 바꿔보면 이게 만약에 비누적적이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비누적적이다. 지급해야 될 금액은 없을 거고 단기 배당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배당금은 60만원에서 22만원 뺀 38만원. 자본금의 비율대로 배분해주시면 금액이 나오겠죠. 7만. 감사는 하면 안 되죠. 76,000. 두 개 합친 금액과 한도 체크. 146,000원이랑 200만원에 5%한 10만원 비교하면 더 금액이 10만 한도 걸리니까 정답은 우선주 10만원, 보통주는 나머지 50만원 정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은 그게 더 충분히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 개념들 포함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추가적으로 응용되는 개념들이 뭐가 있을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낼 때 충분히 정리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